최근 각종 질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아찔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커지고 있죠. 우린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변종국 기자와 함께 돌발 사고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 기자, 최근에 충북 청주에서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돌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굴다리 밑에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그 차량인데 네. 차는 멀쩡해 보입니다. 앞에 보면 차량 바퀴와 범퍼만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정지 때문이었는데요.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50대 가장이 갑자기 찾아온 심정지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사고 나기 한 5분 정도 전에 급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예, 운전석 옆에 있던 아내가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고 나기 5분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했던 거, 심정지 전조 증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운전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뭔가 체한 것 같다, 네. 돌덩이가 돌덩이가 누르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오면 심정지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또 체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요. 나중에 막 속이 이래 쫙 쪼은다고 이게. 예,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지병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간에 무조건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흉통이 있다. 그거는 뭐 건강하건 평소에 앓고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멈추고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좀 돌발 상황이고 일반인들은 운전을 하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요? 이 장기간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장기간 운전을 하면 도대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운전 후에 혈액 수치를 이제 비교한 건데 보이는 것처럼 황달 수치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몸이 피곤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저렇게 지금 한숨을 내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혈액 내 그 점도라든가 산도가 증가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혈전이 생성돼서 어지러움, 혼동, 그다음에 공포 증상, 호흡 곤란, 심지어는 경련이나 실신도 이렇게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피곤해지고 급기야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운전을 하면 쉬어간다는 그런 운전 기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심정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래 운전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그렇다면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약을 먹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운전자들의 돌발 상황 가능성은 더 큰데요.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시력과 반응 속도 등 운전 기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창월 터널 사고 기억하실 텐데 이 사고의 운전자는 76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면허 발급이라든가 갱신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취재진은 암투병을 했고 어깨 통증이 있어서 20년간 운전을 한 적이 없는 70대 여성 운전자의 면허 갱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죠? 처음에 신체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곧바로 퇴짜를 당했습니다. 신체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신체 검사 없이 5분 만에 새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건강검진은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본인들이 체크해 주시잖아요. 병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그럼 속이면 그만이네요? 예. 자기가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내거나 알리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암투병을 했고 어깨가 움직이지도 않는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나온 게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종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일종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시력 검사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요, 중풍을 숨기고 운전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격담도 전했습니다. 중풍 걸리면서도 좀 택시하는 걸 좀 봤었거든요. 좀 더 쉬시죠.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지난해에 23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기억하실 텐데 이때 운전자는 뇌전증이 있어서 의식이 없어서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에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뇌전증이 있다는 병력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면허의 신체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같이 형식적인 검사 시스템이 있는 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변종국 기자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호주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운전면허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 미국도 가족이나 경찰, 법원 등이 정부에 적성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이런 것처럼 좀 엄격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종국 기자였습니다.